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관리 3차 시 자료 수집을 통한 환경 분석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고객 관리와 관련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NCS 과목이라 실제 교재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NCS 사이트를 통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크게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눈으로 일단 익히고 그 다음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교재를 가지고 조금 더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의 개념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환경 분석이라는 거는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분석이란 고객 관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그렇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고 이를 통해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기회와 위협 요인. 기회는 좋은 거가 되겠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찬스를 말하는 거겠죠. 위협은 기업의 위협적인 요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강점, 강한 점, 장점이 되겠죠. 기업의 약한 점, 단점이 되겠죠. 이것들을 모두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하면 기업의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전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의 주요 요소, 그러니까 내부 환경도 있고 외부 환경도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 환경의 주요 요소는 거시적 환경, 그다음에 산업 환경, 그다음에 경쟁 환경, 그다음에 소비자 환경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은 기업의 외부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겠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오늘 학습 내용의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거시 환경 분석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외부 환경 분석에서 거시 환경 분석이 맨 먼저 나오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요소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거시적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기업들이 힘들죠.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상태가 결국은 거시적 환경이 되겠죠. 이런 거시적 환경에서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소에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분석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거시적 환경 분석은 사업 단위 분석의 첫 번째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위주로 분석한다. 그래서 최근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을 기업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시 환경은 기업이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시 환경이라고 하죠. 이게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야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산업 환경 분석 두 번째 나온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산업 환경 분석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째 거를 다시 개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환경 분석은 그 기업이 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현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구매 제품군과 관련된 시장 현황과 그다음에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동종 산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동종 산업에 대한 규모와 트렌드, 그다음에 시장의 크기도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 역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트렌드란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시점부터 시장에서 판매를 마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일종의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는 제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칩니다. 모든 제품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 제품의 수명 주기에 대해서는 저희 맨 뒤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환경 분석. 자, 그러면 동종업계 내에서 경쟁 환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기업 말고 우리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 있는 경쟁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 고객 관리 차원의 전략 등을 분석해 자사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은 경쟁사의 전략을 파악해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해 활용한다. 결국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해 활용하면서 기업의 무엇을 매출액을 늘리는 데 활용한다 그 말이겠죠. 결국은 경쟁 환경 분석의 주요 내용은 전략, 기획, 매출 및 수익 상황, 매출이 나오죠. 그다음에 조직 현황, 연구 기능과 기술력 등 자사의 경쟁 우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요소다 나왔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 니즈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즈라는 말은 하나의 요구, 필요 이런 말이 되겠죠. 소비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소비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조사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수 고객, 일반 고객, 신규 고객, 잠재 고객 등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니즈를 분석해서 타깃 고객,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목표로 하는 고객을 말하는 거겠죠. 기업이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아동복을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결국은 아동 유아가 타깃이 되겠죠. 선정하며 물론 이제 그 유아의 어머니가 또 주 타깃이 되겠죠. 고객을 선정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활용한다. 소비자 니즈 분석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분석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환경 분석의 조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요약을 하면 거시적 환경 분석, 요즘 같은 코로나 환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산업 환경 분석,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 주변의 환경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경쟁 환경 분석, 그 기업의 주변에 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들, 그다음에 그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것. 요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환경 분석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객관식 문제로 과제로 해서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의 순서로 놓고 보면 아까 그 순서와 비슷하죠. 거시 환경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거시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종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는 이
단계, 이 단계가 거의 공식화된 것처럼 환경 분석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CEO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역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분석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제품 수명 주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매출액과 원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도입기가 되겠죠. 이렇게 도입했다가 점점 성장을 하고 점점 성숙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쇠퇴에 이르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제품의 수명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도입기에는 매출액은 적죠. 매출액은 적습니다. 대신에 원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액이 적고 원가는 높다가 점점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숙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모든 제품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매출액과 원가의 비교를 한번 보면 최초에는 매출액은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원가는 처음에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는 높겠죠. 그러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매출액은 정점에 이르고 원가는 낮습니다. 이때 바로 기업의 가장 뭡니까?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되겠죠. 성숙기와 성장기 때가. 그래서 그리고 제품은 쇠퇴기를 맞게 되고 다시 이 제품을 이어서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나와서 다시 이와 같은 수명 주기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존의 차들은 나왔던 차들은 들어가고 단종이 되고 새로운 차들이 다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과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표도 같이 해서 교재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고요. 제시된 문제를 간단히 풀고 출석 체크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